안녕하세요. 오늘은 꿀꿀한 기분으로 주말을 보내시고 계실, 테슬라 투자를 왜 했는지 후회를 하고 계실 동반자분들을 위해 2015년 연말 테슬라의 일시적 $1000의 그 시나리오는 점점점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 친구가 더위를 먹었나,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희망 고문에 또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는구나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환희의 순간이 있고 공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밝혀졌죠. 환희보다는 공포를 훨씬 더 깊이 있게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테슬라 투자를 4년, 5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 쳤었던 그 폭락의 그 공포, 그 경험들을 꽤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 무슨 민주식도 아니고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이 폭락의 경험을 만들어 줬습니다. 2022년도 때 전고점 대비해서 75%의 폭락이 있었었고, 2024년도 때도 $138까지 가면서 2024년 1월 2일 대비해서 45%의 폭락, 그리고 안 올 것 같았던 2025년도에도 488달러까지 얘기를 안 할게요. 2025년 1월 2일 404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40%가 넘어가는 폭락이 있었었고, 488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60%에 가까운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폭락의 역사, 이것도 20%, 30%도 아닌 거의 50% 반토막의 폭락의 그 기억을, 경험을 안겨다 준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폭락의 이미지가 더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환희의 순간은 그럼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2023년도 1월 6일 날 101달러에서 6개월 후에 299.29달러를 찍습니다. 단 6개월 만에 3배 가까이 올라간 것이죠. 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138달러에서 488달러까지 3.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7개월 만에 올라간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8월 2일이잖아요. 그럼 2024년 8월 5일로 한번 가볼게요. 거의 1년 전이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김포공항에 있었거든요. 이제 제주도로 넘어오려고 하는 공항이었는데, 프리마켓이었습니다. 그때 오후였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6.5%가 폭락을 했어요. 와, 이 지수가 6.5% 폭락이라는 거는 거의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보게 될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죠. 테슬라 주가가 138달러 찍고 조금 회복을 해서 200달러를 넘겼었는데 184달러를 프리에서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리에서 거의 15%인가 20%가 폭락을 했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완전 공포에 빠졌었죠. 그러니까 완전 패닉셀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때를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하고 시점이 비슷하니까. 자, 불과 얼마입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거의 이제 100일 만에 488달러를 찍었어요. 거의 2.8배가 100일 만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락의 역사만 테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폭등의 역사, 보통 폭등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단기간에 폭락을 한 역사도 있지만은 단기간에 폭등을 한 역사 역시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 특히 2023년도에 있었고 2024년도에 있었죠. 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101달러 찍었을 때 아마 200달러 가려면은 2028년 정도 돼야 되나? 이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왜냐, 100달러에서 2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2배 올라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 작년도에 8월 5일 날 엔캐리 청산 나왔을 때 184달러에서 2024년 12월 9일인가 10일 날 488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절대 그 당시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밖에 없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또 미친 소리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만도 했었던 그 488달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죠.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너무나 낮게 있었을 때 반드시 희망이 이제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횡보를 해서 그리고 오히려 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테슬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아주 단기간에 폭등을 해왔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때. 자, 그러면 2025년도에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그 폭등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자, 그렇다고 절대로 그 시나리오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것 같긴 해요. 물론 일론이 러프 쿼터즈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주 쉽지 않은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어떤 분기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사실 함정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론이 영어로 표현한 그 러프 쿼터즈라는 그 단어가 러프하다는 거죠. 자, 그 뜻이 실적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약이라고 봅니다. 왜냐? 2024년도 때도 노터블리 로어라고 하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인도량이 너무나 낮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도량도 제시를 안 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10개월 후에 11개월인가요? 그 이후에 488달러를 찍었거든요. 자, 그 당시에도 실적이 너무나 안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2024년 3분기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방을 했었던 202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론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번에도 힘든 여러 분기들을 맞이할 수 있다. 자, 근데 그 뜻이 실적이 무조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리 조금 매도 먼저 맞으라고 밑밥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5년 3분기가 뭐 주니퍼의 양산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매우 호조를 보이고 보조금 폐지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팔려나갈지 모르는 것이고 에너지 사업도 지금 상해에서 1000개의 메가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체 캐파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숨겨놓은 이연 수익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론이 이야기를 했었던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실적이 망가질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2024년도에도 비슷한 멘트를 날렸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너무나 비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실적이 엉망으로 가겠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도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24년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2025년도가 장족의 발전을 많이 했어요. 로보택시가 런칭이 됐고, 그리고 제가 매일 로보택시 페일, 로보택시 인시던트 해가지고 로보택시가 실패한 거,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사고가 있었던 건 없는지를 거의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2월 22일 날 로보택시 런칭 이후에 좀 문제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현재 테슬라를 비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들 중에서 사고라든지 아주 심각하게 실패를 한 기술적 오류가 이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영상들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로보택시의 안정감이,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세이프티 모니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로보택시에 대한 지금 확장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후에 특히 세이프티 모니터가 빠지는 순간, 순간적으로 주가가 폭등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단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5년도에 지금 연말로 갈수록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1월 6일이 주총이어 가지고 그때 이후로 지금 전략적으로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호재들을 다 꺼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가형 전기차가
지금 거의 출시가 확정이 됐잖아요. 4분기로. 그래서 지금 3분기 때 아마도 주문 예약을 받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빨리 이런 시점에서 주문 예약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주니퍼의 판매량이 좀 심각하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가에 나오네. 나는 기다려보지 지금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주문 예약을 최대한 늦게 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여는 순간에 이제 주문 예약이 폭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이버 트럭에 약간 이제 펀 요소로 재미삼아서 예약을 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시하는 차이기 때문에 주문 예약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이제 실제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문 예약을 할 것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지금 베를린하고, 그리고, 텍사스, 그리고 상해에서, 거의 전 세계를 다 동시에 지금 런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저가형을. 그래서, 이 세 공장에서 지금 저가형 라인업을 이미, 이제 램프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 연말에는 없었던 호재들이거든요. 자, 거기다 옵티머스 이야기들부터 해서 에너지 사업의 성장들. 그래서, 뭐, 세미트럭도 지금 보시면은 매스 프로덕션, 대량 양산을 위해 가지고 지금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정보들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 뭐, 사이버 트럭이 더 이제 픽업 트럭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침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가형부터 해서 사이즈 좀 줄이는 말 그대로 실용화된 사이버 트럭 이야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뭔가 2024년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연말에 어떤 선물 보따리들을 지금 계속 거기에 뭔가 선물들을 넣어가지고 이 선물 보따리가 계속 지금 커져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거든요. 자,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2022년도를 제외하고 2021년도 그리고 2024년도 때는 하반기 때 주가의 상승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2024년도가 하반기 때 매우 이제 강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에너지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저가형 전기차가 원가 구조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심하게 이제 깎는 수준이 아닌. 그래서, 모델 Y 판매량을 한층 더, 이제 기존의 테슬라가 잡지 못했던 수요층을 흡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 지금 대량 양산 준비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놓고 봤었을 때도, 테슬라가 연말에 폭등 시나리오를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이제 폭등이라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폭등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때도 불과 100일 만에 3배에 다다르는 주가 폭등이 있어 왔었던 부분들, 2021년도도 마찬가지였고 2023년도 상반기 때도 3배 가까운 주가 폭등이 6개월 만에 존재를 했었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까? 안타깝지만은 개인 투자자 분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45%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 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참고로 구글이나 메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5%, 그러니까 3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투자를 시작을 하고 결심을 하면은 보통 장기로 묻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기관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할 때는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서 더 폭락의 이제 폭이 이제 큰 것이고, 반면에 이제 폭등을 할 경우에 또 포모가 와가지고 폭등을 일으키는 그 폭이 또 훨씬 더 다른 타 주식에 비해서 비슷한 호재와 비슷한 악재에 비해서 그 폭이 또 높다. 그래서 폭등을 할 때도 폭락을 한 그 속도만큼 높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TSLA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테슬라 본주 자체가 레버리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10%가 빠지면은 테슬라 주가는 뭐 24%가 하락을 하고, 그 뜻은 10%가 이제 올라가면은 24%가 올라간다는 뜻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근데 이 테슬라 주가
자체의 어떤 특성상 폭등과 폭락을 반복을 해왔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들고 계시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그 어떤 주식보다도 좀 심하다. 자, 그 뜻은 이번에 2025년도 이미 이 폭락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폭등의 시간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자, 그런데 지금 알게 모르게 테슬라가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지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과거의 패턴으로 봤었을 때도 2015년 이 하반기 때 상황이 참 안 좋고 뭐 400달러만 가도 좋겠다, 이제는 350달러만 넘어가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2024년도 이맘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온갖 호재들이 터져나오면서 주가는 슈팅을 하게 되었었다. 자, 2025년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300달러도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이전에 제가 1000달러로 가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조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테슬라가 250달러를 한번 찍고 올라가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290달러에도 상관없고, 여러분 270달러에도 상관없고 250달러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테슬라에게 필요한 것은 전 세계가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주가가 저점이라고 하는 그 저점 신호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냉정하게 300달러가 지금 테슬라를 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추가로 매수하실 때 지금이 저점이야라고 확언을 하고 이제 확신을 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주가 영역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3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290달러가 될 수도 있고 270달러, 250달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주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건 반드시 저점을 한번 찍고 그것을 전 세계가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올라가는 그 포인트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주가 흐름조차도 저는 연말에 1000달러로 한번 폭등을 이제 투기 자본부터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모까지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주가 흐름조차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대로 한번 찍고 올라가는 그런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진정 크게 폭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우울해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